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소설 문순태의 철쭉제라는 소설을 공부하겠습니다. 참 훌륭한 작품입니다. 문순태 하면 우리 여러분 기억하실 소설들 있죠. 그렇죠? 징소리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작품이 떠오르네요. 자, 여기서 이 철쭉제라고 할 때 이 철쭉의 소재는요, 우리 붉은색을 띠잖아요, 꽃이. 그래서 피를 상기하고요, 우리 진달래꽃처럼 대를 이어 쌓아온 한해 정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소재의 의미를 중요시 하셔야 되고요. 그 한과 원한을 푸는 이제 민족적 화해와 용서의 장을 의미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런 제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목의 이 배경, 소재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주제는 이제 역사적인 비극적 삶의 극복이 이제 주제가 되겠고요. 신분제라든가 전쟁으로 인한 비극, 그 극복, 이런 과정이 이제 핵심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은, 시간적 배경은 일제치하서부터 6.25, 그 다음에 현재 80년대까지 이제 이어지고요. 공간적 배경은 이제 지리산 자락의 솔매 마을입니다. 그래서 철쭉이 만발한 지리산이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점은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이 외부 이야기는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 내부 이야기는 3인칭 시점으로 진행입니다. 액자식 구성이거든요. 그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중편이고 전쟁 후의 소설이고 성격은 향토, 사실, 기행적이고 묘사적인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설상 특징을 보시면 주인공 1인칭 주인공 나는 가족이 겪은 이 비극으로 인하여 한을 품게 됩니다. 소설에서 아버지가 이제 개 죽음을 당하고요.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그러한 한을 갖고 있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소통의 단절, 원수와의 이 소통 단절. 그래서 한을 해소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나가 자신만의 삶의 가치를 이제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주인공이 나오고요. 내가 오랜 시간 고향을 떠나 있었고요. 소통의 단절로 인해서 한을 해소할 기회를 얻지 못한 그런 이유가 되겠죠. 자, 한을 품게 한 대상과 이제 만납니다. 재회를 통해서 이제 인식이 바로 어떻게 된다? 전환이 됩니다. 전환. 그렇죠? 그리고 이 전환이 바로 한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아주 그 반전이 넘치는 소설입니다. 또 대화를 통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의 사건의 내용을 제시해주고요. 나와 판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대화를 통해서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내용이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또 나가 고등고시에 합격해서 이제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한을 품게 한 대상과 재해를 가능하게 한 그러한 계기가 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등고시 합격해서 검사가 되었기에 부끄러움 없이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고 판도리와의 재해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또 여러형 구성이고요. 액자식 구성이고 역순행적인 구성입니다. 그래서 구성 방식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방언, 사투리를 사용해서 작품에 어때요? 현실성, 사실성, 향토성을 더해주는 효과를 줍니다. 생생함 이런 것들이요. 또 신분제로 인해서, 그죠? 신분제로 인해서 착취와 대립의 구조로 이제 이루어진 부분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봉건적인 이 신분제도와 또 6.25 전쟁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빚어진 이 갈등을 지리산이라는 공간에서 화해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비극을 극복하려는 바로 이런 장면이 이제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 작가 의식이 잘 드러납니다. 민족적 비극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극복하려는 부분이 돋보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철쭉이 만발한 이 지리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의 이 가족사가 나옵니다. 이 가족사에 얽힌 비극적인 삶이 다뤄지고요. 또 인물 사이의 이 원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봉건적 신분제도, 또 6.25 전쟁, 이러한 한국사의 비극적 면모를 잘 응축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6.25 때 또 아버지를 잃고 상처를 받고 또 복수심을 품고 산 주인공 나하고 또 노비로 살았던 판돌이, 부모의 원한을 그대로 간직하고 산 이 박판돌은 모두 뭐예요? 한국사의 비극적인 면모를 가진 그런 현재 진행형의 인물이라는 겁니다. 끝난 게 아니라 현재까지도 진행되는 그러한 비극의 순환적인 인물들이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작품의 감동과 의,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전체 줄거리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봐보면요. 발단의 이제 검사인 주인공 나가 6.25 전쟁 때 죽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이제 고향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전개본에서 고향에서 나는 비료공장 사장이 된 이 박판돌, 이와 함께 아버지의 유고를 수습하러 지리산에 갑니다. 그래서 위기 부분에서는 나는 지리산에 오르던 도중 박판돌의 저열함에 혐오를 느낍니다. 그렇죠?
예. 박영감은 둘을 화해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절정해 보시면 이제 나는 아버지의 유골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도중에 사라졌던 박판돌이 나타나 노비였던 그의 어머니가 나의 조부에게 몸을 빼겼다. 정절을 빼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나의 부친에 의해 엽총으로 살해됐음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운명의 비극이네요. 그렇죠? 결말에 나는 자신의 박판돌에 복수할 처지가 아닌 거죠. 오히려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입장임이 깨닫게 된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래서 다음 철쭉지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끝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뒤쪽 부분이 이제 본문에 출제가 됐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공부를 할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작품의 중심 갈등과 원인을 살펴보면요. 이 작품 전체를 볼 때 이 나라는 인물과 이 박판돌 사이의 이 갈등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나와 박판돌뿐만 아니라 그 가족 사이에 얽힌 이 애증, 사랑과 증오죠. 그래서 그러한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나의 할아버지, 또 아버지, 할아버지는 이제 박찬봉이고 그 아버지는 그 박찬봉의 아들이 되는 거고요. 박판돌의 부모는 박쇠입니다. 박쇠. 그리고 그 박판돌의 엄마는 넙순이라고 합니다. 이 저지른 죄악과 그것에 대한 복수. 또 6.25 때 또 박판돌이 어떻습니까? 나의 아버지를 처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가 된 내가 다시 박판돌에게 갖는 적개심이 있겠죠. 분노. 그것이 갈등의 주요 양상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이렇게 가족사까지 얽히고 설켜서 아주 복잡하게 지금 전개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뛰어난 갈등의 그 구조된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가셔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봐요 박판돌 씨. 자, 나를 알아보겠어? 여기서 나는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고요. 이 박판돌은 바로 나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검사실에서 피의자를 다루듯 목줄을 빳빳하게 세우고 꽹과리 치는 소리로 퉁명스럽게 내질렀다. 즉 굉장히 불만스럽고 불쾌한 태도, 거칠면서 불쾌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가 외적 갈등이 바로 박판돌과 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아매시고 말고요. 진작 한번 찾아뵈려고 했으나,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이제 존댓말을 쓰는 걸로 봐서 둘 사이가 어떤 계층 간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박판돌이가 이렇게 입을 열며 고개를 쳐들자 나는 다시 햇살이 묶음으로 쏟아지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자,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박판돌을 마주치기를 꺼리며 회피하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이지 마음이 떨려서 그를 정면으로 마주보기 싫었다.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싫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나라는 주인공이 박판돌에게 어렵게 근황을 물으면서 굉장히 싫어하는 증오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박판돌의 시선이 찔러올 때마다 찔려온다고 합니다. 찔러올 때 온몸을 쫙 훑어내는 듯한 전율감, 온몸이 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신이 가늠할 바를 몰라 했다. 그렇죠? 이 정도로 적개심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 돈을 많이 벌었다면서요? 라고 하면서 묻는 겁니다. 나는 하늘을 쳐다본 채 허탈하게 물었다. 그렇죠? 이러한 심리를 읽어야 됩니다. 허탈함, 전율감,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회피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퉁명스럽다. 그러니까 내가 박판돌에게 어떠한 태도인지를 이 단어를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퉁명스럽게, 뭐 싫었다, 전율을 느낀다, 허탈하다. 그렇죠? 이러한 단어들이 인물의 심리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숭얼숭얼 맺혔다. 박판돌이 땡볕에 서 있기가 무더운지 손바닥으로 연신 이마에 땀을 흘렸다. 땡볕인 걸 봐서 여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마님은 잘 계시나요? 요새 마님은 이 마님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어떤 신분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경이 이제 일제차부터 이제 왔다고 했으니까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신분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박판돌은 비굴한 목소리로 어머니 안부를 물었다.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묵묵부답을 한 거죠. 굉장히 화가 난 거죠. 자, 박판돌의 모습은 뭐다? 비굴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어머니는 내가 고향에 간다는 것을 한사코 말렸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과거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향에 지금 온 장면은 바로 이 부분이고요. 과거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자식된 도리로 개 죽음 당한 아버지, 뼈라도 찾아서
편히 모셔야 하지 않겠냐며 꿈꾸듯 오랫동안 별로 온 고향에 다녀오겠다는 나를 붙들고 늘어지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은 내가 고향에 내려가는 것을 지금 굳고 말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향에 온 이유도 제시가 됐죠. 아버지 뼈를 수습해야 되니까. 또 나의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도 여기 나왔죠. 그리고 주인공의 내면에 한이 쌓이게 되는 원인이 제시된 겁니다. 이 부분이요. 아야, 고향 말만 들어도 오장육부가 뒤집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억울해서 분통이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와, 너는 고향이 징글징글하지 않냐? 제발 고향 이야기 그만둬라. 한번 죽어 흑된 사람 이제야 사투리네요, 그렇죠? 예, 이제야 뼈다귀 편하게 묻어준들 죽은 네 아버지가 알아 죽었냐? 그리고 그 개만 또 못한 판돌이, 이런 걸로 봐서 어머님도 아버지를 죽게 한 박판돌에 대한 어떤 증오와 적개심이 그대로 드러난 그런 단어들이네요, 그렇죠? 비속어가 나오죠. 만나서 뭘 어쩌자는 거냐? 네 아버지 판돌이 놈이 끌고 가서 죽였다는 것, 설매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설매마을이라는 것은 이제 고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고향에서 과거에 판도리에 의해서 주인공의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인저 그 개만 또 못한 놈, 만나서 다리를 분지를 것이냐 아니면 칼로 배를 딸 것이냐. 그러니까 박판도에 대한 강한 적개심, 또 미움과 증오가 여기에서 이제 극렬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 일은 다 잊고 앞으로 살 일이니 살 일이나 걱정해라. 너 잘 되면 그게 다 판도님한테 뼈아픈 복수가 되는 기요. 네가 고등고시 합격해서 검사가 되었다는, 자, 검사가 된 거네요. 그 소식 듣고 아마 그놈이 간이 콩알만 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놈이 몹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것이다. 그렇죠? 예, 힘 있는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검사라는 신분이. 어서 고향 생각을 하지 말아라. 잊어버려라 이겁니다. 그렇죠? 어머니는 매지매지라는 건요, 여럿으로 나뉘는 그런 모양, 의태어입니다. 의태어. 아셨죠? 예, 여럿으로 나뉘는 그 맺히는 가슴에 맺힌 한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되씹으며 박판돌이 놈, 판돌이 놈 하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양 눈썹 사이에 가벼운 격려를 일으켰다. 자, 이것도 이제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서 분노, 상대에 대한 분노와 증오, 적개심의 모습을 들어주는 간접제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네, 간접제시. 그런 어머니 말에 나는 자신이 보잘것없이 되었다면 부끄러워서라도 고향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으나 이만큼이나 되어서 무엇이 두려워. 수구초심. 자, 수구초심이라는 건요, 여우가 죽으면 고향 언덕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이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게 향수죠, 향수. 그래서 동경해온 이 귀향을 꺾을 수 있겠냐고 승낙을 받는데 진땀을 뺐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렵게 승낙을 받은 겁니다. 고향에 올 수 있게끔. 개 죽음 당한 아버지 유골이 지리산 계곡, 그렇죠? 바로 지리산 계곡에 비바람을 맞으며 나뒹굴어 구천에 정처 없이 떠도름하는 이 혼백이라도 위로해 줘야 할 게 아니냐고 어머니를 이제 설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가 어머니를 설득을 해서 박판도를 지금 만나러 고향에 온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가 아버지 이걸 수습하지 못했고 내가 오랜 시간 고향을 떠나 있었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면으로 가보실까요? 자, 얼굴에 도깨비 가죽 둘러쓴, 그 주책 없이 망나니 짓을 하는 것을 갖다 도깨비 가죽 둘러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판돌이가 제발로 찾아와서 비대발괄이라는 건요,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면서 간절히 청하여 비는 거를 비대발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이 발되게 빌면 또 몰라도 연불위계라는 건요, 옳지 않은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는 거를 얘기합니다. 염치불구한 거죠. 조금도 자기의 죄에 뉘우침이 없이 한결 괴악망측, 즉 말할 수 없이 괴이하고 흉악한 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판돌에 대한 나의 부정적인 인식이 여기서 우리 잘 드러나 있는 겁니다. 아셨죠?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잘 챙겨서 보시면 좋겠고요. 길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자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야기, 중략 이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